자, 번호를 적어가면서 할게. 일단은 17번 나왔습니다. 24번도 나오셨고 17, 24 써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23 좋습니다. 세 문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17, 23, 24 다 1등급 문제인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17번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 자, 잠깐만. 됐다. 드로잉이 돼야 되는데. 자, 17번 풀이 들어갈게. 일단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잠깐만. 감이 다 들어왔네. 잠깐만요. 다 들어왔고. 자, 17번 풀이를 하도록 할게. 17번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A, B, C는 전부 다 한 자리 자연수.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쓸 수 없다는 거.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드시오.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범위가 두 종류로 이렇게 딱 주어지겠네? 자, 두 종류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을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딱 해놓고 자,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범위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것끼리 더한 거 1하고 5하고 더한 게 가장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 그 다음에 2하고 6하고 더한 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8. 필요할 때 그럼 마이크 켜고 얘기해 다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가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딱 쓰면 여기서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A분의 B가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모든 항에 곱하기 A를 딱 해주는 겁니다. A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B, 그 다음에 6A, 그 다음에 8A가 되겠죠? 자, 얘가 지금 1부터 9까지 한 자리 자연수밖에 안 돼. A에 들어갈 거도 1부터 9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것만 딱 지울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6보다 크고 B가 그 다음에 8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 만약에 2가 들어가 버리면 12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니까 B가 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요 범위에 있는 B 값은 7 이렇게 딱 되겠군요. 자, 그럼 우리는 A 값하고 B 값을 일단 구한 상황이야. 여기서 자, A, B 값만 구했는데 일단 C 값은 못 구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신경을 써줘야 돼. 두근의 합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두근의 곱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요 식 자체가 바뀌었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3c 는영으로 일단 바뀐 상황이야. a, b가 결정났으니까. 자, 그럼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두근의 곱도 가장 작은 숫자끼리 곱하는 게 가장 작죠? 양수에서는. 그래서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큰 숫자끼리 곱한 거 1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이거 12. 자,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분의 곱이라는 것은 3C죠. 그러면 3C가 5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는 6과 9죠. 그래서 3C가 6일 때랑 그리고 9일 때. 그럼 결국 C 값이 2일 때랑 3일 때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 그래서 두 가지 종류 나왔으니까 우리는 뭔가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A, B는 결정 났으니까 여기서 C 값이 2일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방정식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 될 거고, 만약에 C 값이 3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막상 x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x-1 그 다음에 x-6은 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실질적인 두근이 1하고 6이야. 그러면 1하고 6이 지금 이 범위 속에 들어가는 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C값이 2. 그럼 막상 C값이 3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도 X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안 써.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2A분의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얘는 13이 되겠구나. 그러면 루트 13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알겠죠?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으니까 3. 얼마죠? 그래서 루트 13을 3. 얼마로 계산해서 풀말을 계산해보면 알파, 베타 범위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C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2B 플러스 3C 요거 계산해주면 1 플러스 14 그 다음에 3C니까 플러스 9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구하는 값은 24 이렇게 되겠네. 다나 나냐? 얘들 요거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니? 한 명이라도 얘기해줘. 보이니? 그래 됐다. 그래 이게 쌤 노트북을 하고 있어가지고 드로잉 패드를 하고 있어서 조금 글씨가 별로 안 좋겠죠?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복잡한 문제죠. 1등급 문제니까 쉬울 수는 없어. 나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재미없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같이 대답하면서 해줄 사람 없나? 아, 컴퓨터로 어쩔 수 없지만 17번 필기 다 됐습니까? 안 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천천히 쌤하고 같이 필기하면 될 것 같아. 빨리 풀이 안 할게. 자, 17, 24, 23이 나왔으니까 23번으로 가볼까? 얘는 좀 축소를 해야 되겠는데? 기다려봐. 이 정도라면 되겠지? 자, 23번. 눈여겨볼 걸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정수 PQ라는 말이 하나 존재했고, 그 다음에 헉은 Z1, Z바 이렇게 가지겠다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가지 내용으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수가 정수야. 정수라는 것은 실수야. 그러면 허그는 이거 두 개는 일단 혈내근을 가지겠네. 첫 번째로 하나 적을까? 혈내근. 우리가 복소수를 하긴 했지만 그치? 그래서 정수 PQ에 대해서 혈내근을 가지는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그럼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된대 그치? 자, 그러면 혈내근을 가질 건데 우리는 한 혈내근 Z1을 보통 우리는 A 플러스 BI라고 많이 두죠? 그러면
Z2라는 것은 Z1의 켤레니까 A-BI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기억적 해석으로 갑니다. 기억적 해석 첫 번째. Q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상수항이잖아, 그치? 상수항은 저 두근의 곱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은 2차항의 계수가 1이죠. 그래서 A분의 C 해버리면 1분의 Q. 그게 두근의 곱이 Q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근의 곱. 우리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하면 켤레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실수 부분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무조건 허수 부분 제곱. 요렇게 되는 게 켤레곱이죠, 켤레곱. 자, 그런데 완전 제곱, 제곱한 거 두 개를 더했다라는 것은 0 이상이야. 그런데 Q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0하고 같아질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0하고 같아진다는 것은 실수 부분 A와 허수 부분 B가 둘 다 0일 때만 얘가 0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허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을 이거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허수 부분은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A제곱은. 가능성은 있지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죠? B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 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이렇게 천천히 하시고 일단 요거도 선생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또 필기를 못하거나 이럴 때 카페에다가 오늘 촬영분을 또 그대로 올려놓을게.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Z1이 2Z바래. 그래서 니은은 아래쪽에다 딱 적게. Z1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I라고 했죠? 그런데 Z2는 A-BI인데 두 배 한 게 서로 같대. 그러면 2A 2BI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복소수 상등 조건에 의해서 실수 부분 A와 실수 부분 2A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B와 허수 부분 마이너스 2B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려면 A도 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B도 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출발할 때 뭐라고 했니? B 값은 0이 아니라고 여기 딱 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모순이 생기죠? 서술형에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조금 찾기가 좀 되게 힘든 건데 자, 두근의 곱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Q가 두근의 곱이었죠? 기억에서. 그래서 항상 기억, 니은, 디귿을 해석할 때는 기억, 니은에서 물론 디귿이 가장 어렵습니다. 항상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디귿을 해석할 때는 기억, 니은, 니은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내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디귿. 기억에서 우리가 두근의 곱이 1이었으니까 Q가 1이래.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무조건 P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야. 디귿은 이쪽에다 해석을 갈게. 디귿 파란색으로 가볼게. 자, Z1, Z2라는 것은 우리가 두분의 곱 Q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기억에서도 두분의 곱이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됐었죠? 얘가 지금 1이라는 상황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Q만 1이래. 그럼 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인데 자 p 값이 지금 요 식이 만족하려면 p 값은 0이어야 돼. 근데 p 값이 0이 아니면서 두근의 곱이 1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발레를 이렇게 딱 표시할게. 자
우리가 그 오메가 할 때 세제곱 공식에서 많이 쓰는 것들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결국 p 값이 1이어도 얘는 두근의 곱이 1로 성립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에 대해서 요거 식 때문에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하면은 우리는 근의 공식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3i가 되는 요 식이죠. 자, 우리 오메가 할 때 많이 했던 부분인데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선생님 나중에 고차 방정식 가면 오메가식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p 값이 1이더라도 두근의 곱은 1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얘는 틀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런데 요 디귿은 조금 별표를 쳐놓읍시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해서 23번 해석을 마치도록 합니다. 얘기가 다 되셨습니까? 화면 보느라 적느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 그리고 쉬는 시간은 뭐 학원에서 하듯이 똑같이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는 선생님도 음속으로 할 거고 선생님이 음속으로 키면은 다시 접속을 하면 되겠죠. 자, 24번으로 갈게. 좀 늦게 온 사람들은 17, 23, 24 말고 다른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해줘야 돼. 자, 24번. 자, 우리는 한 허근 알파. 허근을 직접 구해서 Z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개수가 실수이므로 요 식에서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알파 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알파 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알파 바가 되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 나중에 다른 부분 질문 안 했는데 그 필기 안 돼 있고 비어 있는 문제도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하는 Z를 생각해 보자. Z가 나와 있는데 Z 발을 한다는 것은 이 전체 식에다가 발을 딱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Z 발하는 것은 허수 부분에서만 발을 씌우면 돼. 실수 부분 1, 마이너스 1 이런 부분은 켤레가 없어. 그래서 Z 발하는 것은 알파 바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Z 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요 식은 자,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바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분모끼리 이렇게 해서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서 전개를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를 전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알파, 알파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바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 분자도 알파, 알파바가 되고 그런데 알파의 개수가 음수죠. 알파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한 요 놈을 여기다가 숫자에 대해 딱 대입하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4분의 2니까 답은 2분의 1 이걸로 나와야 되겠죠? 됐죠? 자, 자기는 직접 알파라는 허근을 분수로 해서 구해서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실수화를 시켜가지고 Z를 구한 다음에 켤레끼리 곱을 쓰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직접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 켤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자, 그래서 분수도 켤레가 찢어질 수 있다. 자, 43페이지 또 다른 문제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다 된 사람은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고쳐볼 수 있도록 하고 1분 정도 질문 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테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 틀렸던 것들 오답 다시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도 테스트를 원래 집에서 프린트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쩔 수 없네. 테스트는 다음에 보자. 월요일쯤은 확진자가 오늘 다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검사 받았으니까 엄청 나오면 월요일쯤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은 우리 언제냐? 1월 같이 들읍시다. 17일 월요일부터 특강 시작하는 거 알죠? 1월 28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2주 쉬었다가 2월 14일이죠? 2월 14일 월요일부터. 요거는 좀 메모를 좀 해놓자. 그리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지. 2월 25일 금요일까지. 요때 특강하는 시간은 원장님한테 들었겠죠? 그래도 한번 더 공지를 할게. 너희는 1시, 오후 1시 월수금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원도 지금 일품에 좀 집중하느라고 저번에 수원을 못 나갔지만 수원도 나가야 되고 일품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네, 특강 필수죠. 왜? 수원 해야 돼 이거 진도역 나가는 거 필수죠. 4시간 반. 2시간 반은 일품하고 2시간은 수원하고 이렇게 해서 원장님한테 처음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건데 말할 사람은 뭐 마이크 풀고 말해도 되고 4시간 반. 너희 특강 다 해보지 않았니? 여름 때는 1시간만 추가를 했었고 겨울 때는 2시간 추가해서 2개의 과정을 다 끝내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질문이 더 이상 없죠? 요거 메모만 좀 잘 해놓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게 전달을 잘 해주시고 이제 수능형 문제로 가야 되겠네. 44페이지 수능형 문제. 자, 수능형 문제 여기 있죠? 자, 일단 44페이지부터 번호를 좀 불러줘. 44페이지. 3, 6, 3번, 6번, 또, 딴 사람들도. 다 고치고 있나, 지금? 태연이 질문 없어? 3번, 6번 겹치는 질문이니? 숙제 잘 해놔야 돼. 월요일이면 교재 점검할 테니까. 일단 앞쪽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한 부분부터 요 2차 방정식 부분부터는 좀 잘 채워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3번, 6번 빼고 없니? 다 됨? 자, 그러면 3번과 6번으로 가볼게. 일단 중간에 또 생기면 얘기를 하고 구장산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이렇게 쭉 돼 있대. 조금 더 내려보시고 동서남북 정사각형 벽으로 이루어지대. 정사각형 벽으로 자, 도형을 만들어 보죠. 정사각형 이런 정도 하면 되겠지? 자, 정사각형 벽이 만들어졌는데
딱 중앙에 문이 있대. 딱 가운데, 딱 가운데, 딱 가운데, 딱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있다. 그런데 북쪽으로 일단 키워드만 좀 먼저 체크할까? 북쪽으로 20보. 그 다음에 남쪽으로 14보를 나아가고 거기서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서쪽으로 1775보. 자, 요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 북쪽으로는 대충 그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보? 요만큼은 20보.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14보. 그 다음에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서쪽으로 가겠죠? 서쪽으로 이렇게 쭉 직각으로 가겠대. 이게 1775보. 많죠? 자, 그랬을 때 북쪽에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비로소 이 나무가 이렇게 되면서 보인다라고 이렇게 딱 되는 거네. 이건 뭐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일 때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지금 A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A보 걸음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또 하는 거야. 요렇게 딱 내리면 요만큼이 A가 되겠죠? 여기는 20, 그 다음에 여기는 14.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빗변의 길이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뭔가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잘 봐. 여기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하고 초록색 큰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을 써야 돼.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절반이니까 2분의 a 보라고 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닮음을 쓸게. 작은 삼각형에서 높이 20 대 밑변 2분의 a는 큰 삼각형에서 높이 얘가 34 플러스 a지. 그래서 a 플러스 34. 그 다음에 이거 대 밑변 1775가 되겠죠? 1700 숫자가 되게 크죠? 75. 자, 그래서 여기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식을 정리해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만 1000, 은 0. 자, 원래는 7만 1000 정도 나오면 어떻게 되니? 우리는 34 차이 나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7만 1000. 일단은 뭐 10으로 먼저 나누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100으로 먼저 나눌까? 일단 뭐 10으로 나누고 7100. 그다음에 뭐 또 5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결국 소인수 분해된 것들의 곱이 34 차이 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얘를 찾아내보면 얘가 a 플러스 284,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렵죠? a 마이너스 250은 0. 그래서 a 값은 250 이렇게 나와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체가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자, 6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까요? 6번으로 넘어갈게 그럼. 패드가 아니라서 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걸로 한번 가볼래? 자,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단 3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 알파는 베타, 그 다음에 F 베타는 알파 이렇게 나와 있대. 근데 생뚱맞게 이렇게 되는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성립하는 거라서 풀이를 두 가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
자, 오른쪽 풀이를 먼저 할게. 요 식에다가 알파와 알파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알파를 대입하면 f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근데 f의 알파는 베타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되어 있니? 3이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은 0. 이 식이 성립하죠? 그러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복잡한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알파가 근이다. 그럼 두 번째로 베타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f의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 그런데 f의 베타가 알파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요 식도 0이 되네. 그러면 베타도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복잡한 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 그럼 결국 알파 두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인 3.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지금 이 문제였으니까 성립을 해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부터 할 때는 다른 유형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딴 방법을 좀 생각해 줘야 돼. 딴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놓고 중요한 것은 자, 여기다가 별표를 딱 쳐놓고 자,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서로 여기에 있는 문자가 서로 반대일 때. 자, 반대일 때 식을 세우는 방법을 갑니다. 자, 가볼까? 필기 다 됐니? 자, 가볼게. 반대일 때 식을 세우는 방법. 알파 집어넣으면 베타,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이렇게 했을 때 식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fx식이라는 것은 2차식이라고 했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A. 항상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간 것을 인수로 갖는 식을 무조건 접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이거 진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베타. 물론 어려운 내용이야. 오른쪽 풀이가 더 쉬워. 그래 놓고 무조건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가 서로 섞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적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x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자, 그래서 요 내용만 가지고는 식을 세우는 방법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볼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그러면 f의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얘는 쭉 날아가죠? 쭉 날아가고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또 소거가 되고 없어지죠? 그러면서 베타가 남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우리 미리 해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은 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는 거.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나왔을 때만 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어 잠깐만 아 미안하다. 뭘 잘못 눌려서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 여기 밑에 있다. 클릭이 잘못됐어. 노트북이라서 좀 어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얘가 저 식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3이야.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3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좌변으로 딱 넘겨봐. 그러면 우리는 f의 x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a의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원하던 요 식은 요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식 자체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식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두 번째 풀이 자체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꼭 별표를 쳐놓고 메모를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또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합시다. 3번, 6번 밖에는 풀이 안 했습니다. 다른 문제. 세연이는 딴 번호 풀이 없어? 있으면은 채팅으로라도 얘기하고 동현이, 상윤이, 다음 이태윤이 다 마찬가지고 3분, 6분밖에 없다고 나머지도 어려운 것들이 꽤 있을 텐데 해설지 참고하면서 풀면 안 돼. 아직은 나중에 선생님이 검토할 때 해설지 풀이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줄 건데 지금은 고민하면서 좀 풀어야지 실력이 조금 늘어요. 자, 잘했습니까? 그러면 45페이지 질문 번호 받을게. 어이구, 제일 빠르다. 다은이. 12, 13, 14. 다른 사람은 12, 13, 14 말고는 없니? 10, 11. 양상윤. 좋았어. 10, 11. 다 풀어달라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풀었는데 너무 복잡해. 내 풀이가. 선생님 풀이 어떤지 보고 싶어. 풀어주세요. 상관없다니까. 자, 그러면 12번 문제 먼저 해놨으니까 갈게. 자, 일단은 잠깐만.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볼 것은 선분 AC, 선분 BC. 요게 두 근이래. 그래서 나는 선분 AC를 알파, 선분 BC를 베타 이렇게 갈게.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알파가 되겠죠? 요 길이가 베타가 되겠죠? 그런데 2A라는 걸 잘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2A가 되겠죠? 아, 그러면 두 분의 합이 2A니까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일단 안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반원 나왔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90도 되는 거야. 중2 때 생각납니까? 소자 공식. 이거의 제곱은 그래서 b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 길이. 그래서 알파 베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소자 공식으로 그냥 끝난 거야, 얘는. 딴 거 없어. 됐음? 자, 그 다음 13번 쪽 가볼게. 1등급 비밀노트 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아이고, 안 되네. 자, 그 다음 2차 식이 주어져 있네. 13번. 13번에서 얘를 인수로 갖는데 그러면 쟤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은 한 근이 1 플러스 i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개수가 모두 실수네. 그러면 허수 켤레근을 가질 수가 있어서 다른 한 근은 1-i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자, 그러면 fx의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 조건에서 일단 식을 세우면 fx라는 것은 최고 차항의 개수가 a야.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두 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2죠.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2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A만 찾아내면 fx가 뭔가 다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갈 수밖에 없네. 나 fx 플러스 1을 하래. 그러면 나 조건에서 fx 플러스 1.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fx니까 가볼게. a x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fx였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하래. 됐네, 그치? 자, 그럼 얘가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쓸 것은 두분의 곱. 두분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얘가 a분의 2a 플러스 1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4라고 주어져 있죠. 4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 4a, 2a. 그러면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딱 찾아지네. 자, a 값이 2분의 1이 찾아졌으니까 요거를 fx에다 일단 쭉 해서 대입하자. 그래서 식을 정리할게. 자, fx라는 것은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됐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도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죠?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죠? 아, 그러면 결국 f의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얘를 능량하는 두 분의 합을 구해야 되네. 자, 그러면 x 대신에 2분의 1x를 집어넣으면 4분의 1x 제곱, 그러면 플러스 8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 2분의 1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근데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무조건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결국 8이라는 값이 딱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군요. 13번이었습니다. 13번. 됐습니까? 벌써 50분이야. 그래도 오늘 숙제가 다 끝나긴 끝나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 그런 다음에 상윤이 순서대로 10번, 11번 갑니다. 자, 한 가지. 이것만 가지고 뭔가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허근을 알파래. 그럼 켈레근을 가지겠지 뭐, 알파바,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알파를 제곱하면 실수다 라고 돼 있네. 자, 허근을 제곱해서 실수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허근을 제곱해서 허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것은 그 알파라는 것은 어떨 때 순허수일 때만 나옵니다. 자, 요거 별표를 딱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근 자체를, 자, 요놈 때문에 두 근을 굉장히 편하게 a 플러스 bi 말고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 이렇게 식을 딱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출발해줘야 돼.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을 하겠습니다. 자, bi랑 마이너스 bi 더하면 0이 되겠죠. 두 근의 합.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분의 k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하나 찾았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찾았으면 여기 딱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완성을 해도 되고, 냅둬봐. 우리는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래.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k분의 마이너스 2죠. 자, 그런데 우리는 bi랑 마이너스 bi를 곱하면은 얘는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는 게 낫겠죠?
자, b제곱 자체가 2가 되니까 b는 안 해도 되겠구나. 풀마 루트 2긴 한데 할 필요가 없네. 구하는 거 보니까 두 근의 곱을 m이라고 했을 때 결국 b제곱이 두 근의 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맞나? 두 근의 곱 2. 그럼 그걸 제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m제곱이라는 것은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한 근이 풀마 i죠, 우리는? 풀마 루트 2i죠? 자, 그냥 해놓죠, 그냥. 두 근은 루트 2i 하고 마이너스 루트 2i. 어떤 거를 알파로 갖든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 더하면 답은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14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빠르면 또 빠르다고 채팅을 좀 쳐줘. 자, 그러면 10번, 11번 쪽으로 갈게. 10번, 11번. 여기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문제들이구나. 조금 신경을 써보자. 자, 10번. 중요한 말은 요거죠. 서로 다른 두 소수.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소수가 1부터 20까지의 소수는 2, 3, 5, 7. 그 다음에 11, 13, 그 다음에 17, 19. 요거 8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출발해야 되겠죠? 소수란 얘기가 무조건 나온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겠대. 그러면 항상 두 근이 주어지면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야 돼. 그러면 두 근의 합을 써버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P.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쓰면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Q. 자, 그런데 이게 소수야, Q가.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소수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가 1이면 하나는 자기 자신 Q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소수는 소수가 나오네. 자, 그러면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야. 근데 몇 차이 나는 소수니? 1 차이 나는 소수죠? 우리 소수 중에서 1 차이 나는 소수는 2와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소수 하나가 2면 얘가 P, Q가 2고 P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렇게 하면은 얘는 4 플러스 9가 되겠죠? 얘는 그래서 13. 자, 소수에 관련된 내용 요거도 기출문제 좀 몇 번 나오는 정도 해결됐습니까? 11번으로 넘어갈게. 자, 여기도 뭐 1등급 비밀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를 딱 적어줍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2차 함수든 어디든 다 나오는 겁니다.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연산을 해주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무조건 첫 번째를 딱 봤을 때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대입. 그러면 F의 알파 플러스 1도 0이고 그 다음에 F의 베타 플러스 1도 0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돼. F의 x-1은요? 자, 여기서 두 근이라고 했죠? 여기서 근은 x값이 근입니다. x값이 근이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F의 x-2는 0이래.
똑같은 F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개의 괄호 안에 들어간 것끼리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요 식의 근은 x죠. 그럼 얘를 x로 만들어주면 알파 플러스 3. 그 다음에 x로 만들어주면 얘는 베타 플러스 3. 결국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결국 곱을 구하래. 저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여기 주어진 거를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5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23이라는 정답이 나오겠군요. 자, 이렇게 역연산으로 하는 거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2교시의 수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 2차 방정식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적은데? 마지막 페이지 빼고? 물론 43페이지는 1등급 문제가 질문이 나왔긴 해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질문이 있는데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쉬는 시간 아니니까 지금 어디를 펼치자면 1교시는 계속 일품을 나갈 겁니다. 46페이지 2차 방정식과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죠. 자, 46페이지 개념을 읽어가면서 일단은 46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를 풀어봅니다. 자, 시간은 한 15분 정도 둘 테니까, 그러면 6시 15분에 풀이를 시작할 테니까 지금 일단 풀어봅니다. 일단 녹화는 잠깐 멈춰 놓을게. 자, 15분 안에 6문제 풀기 시작. 자, 9번은 조금 뒤쪽에서 수능형 문제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정도는 좀 별표를 칠 필요가 있겠군요. 자, 일단 식을 세워야 되겠죠? fx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죠? 근데 지금 둘 다 이차항의 개수가 1이래. 그래서 자, 요 식을 이렇게 세울 건데, 그러면 좌변의 fx는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gx 자체는 알파와 감마가 x축과의 교점이네. 그런데 두 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x-알파, 그 다음에 x-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만들게. 넘기면 마이너스에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공통항이 x-알파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0은 x-알파를 묶었더니, 자, 여기가 2x지, 여기가 마이너스 x지. 그래서 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감마지.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베타지. 그래서 남은 것끼리 합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두 근이라는 것은 알파하고 또는 2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주면 3번이 나오겠죠. 3번. 다른 사람들은 7, 8번에서는 없습니까? 7, 8번?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너무 많나? 자, 좋다. 숙제를 일단 먼저 정할게. 1품 51까지 할게. 두 장만. 51페이지까지. 1품은 51페이지까지 딱 표시해 놓고 1품은 접어도 되겠네, 그지?
일품은 다음 시간에 10번부터 51페이지까지 풀이를 할 거고, 일품은 접고 이제 수원을 꺼내면 될 거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20분부터 30분까지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그 나가지 말고 그냥 엄서고 마이크 화면 꺼진 상태로 냅두고 선생님이 마이크 켜서 들어와라 시작하자라고 하면 같이 시작하면 되겠죠? 3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휴식 시작해. 자, 그래서 지수로 푸는 방법은 요거죠. 일단 2의 x제곱은 6의 1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은 6의 1제곱. 자,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 놓고 첫 번째 식에서 여기서 지수를 x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라는 것은 6의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지수를 y로 나눕니다. 그래서 3은 6의 y분의 1제곱. 자, 어떤 이렇게 분수로 된 것의 합이면 지수끼리의 합이니까 우리는 요 두 식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식을 곱하면 좌변끼리 곱하면 6, 그 다음에 우변끼리 곱하면 6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 그러면 좌변이 6의 1제곱이니까 결국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편한 거니까 이거를 그래도 로그로 푸는 것도 하겠지만 책에다가 한 번 더 지수 방법을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로그로 푸는 방법도 해봐야 되니까 일단 두 개씩 짝 찍는 것은 똑같죠? 자, 그래놓고 지수로 표현된 것을 로그로 바꾸겠네.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x죠. 그래서 지수는 밑이 2니까 로그 2 해놓고 남은 숫자를 진수로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지수가 y니까 y는 밑이 3이죠. 로그 3의 6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전부 다 뭐 해서 나타낸 거냐면 역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6, 여기도 6.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성질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로그 a에 b가 있겠대. 그런데 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a라는 밑과 진수라는 b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역수가 취해지죠.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두 개를 바꿀 때도 역수가 취해지니까 결국 이렇게 바뀌겠다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6의 2, 그 다음에 로그 6의 3. 밑이 6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죠?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로그 6에 2 곱하기 3 해서 진수가 6이 나왔죠? 그래서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답은 1 이렇게 되는 풀이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나 밑에 것들은 대부분 로그로 풀지 말고 지수로 한번 푸는 게 나을 것 같네. 자, 그러면 73번 한 번 더 가지. 자, 그럼 이거 지수로 다 푸자, 지수로. 100은 100의 x제곱은 5의 1제곱, 그 다음에 4의 y제곱은 5의 1제곱.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환을 가겠습니다. 100이라는 것은 지수를 x로 나눠서 5의 x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도 두 번째 식도 지수 y로 나눠주죠? 그럼 4라는 것은 5의 y분의 1.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수끼리의 차죠? 지수끼리의 차는 나눗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100에서 4를 나눠주면 25. 결국 5의 제곱. 나눗셈을 했으니까 우변 쪽은 5의 x분의 1. 그 다음에 지수끼리의 차죠? 마이너스 y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얼마다? 2가 되겠죠? 지수끼리 서로 같으니까. 이런 정도가
30페이지의 유형 7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잘 따라옵니다. 자, 로그와 2차 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라는 걸 찾아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구하는 얘를 먼저 봅시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성질은 어떤 거에 마이너스 1제곱은 음수가 있으면 역수 a의 1제곱분의 1.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떤 거에 마이너스 n제곱이 있으면은 얘도 역수.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만 없애주면서 a의 n제곱분의 1. 이런 성질을 이용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 해놓고 진수 부분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모든 문제, 특히나 로그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통분합니다. 그래서 로그 2 해놓고 여기에 있는 요 분수를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주어진 요 값을 이쪽으로 대입하면 결국 2분의 4는 2죠? 진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2.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요런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 76페이지? 아니 76번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봅시다. 자, 두 근이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로그 2의 B. 아, 이번엔 알파, 베타가 아니고 좀 복잡하게 주어졌네. 자, 그래도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게. 두 근의 합, 천천히 적자. 두 근의 합은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U.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써야 되겠죠? 로그 2의 A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2의 B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니까 3 이런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조금 로그 2라는 것을 쓰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번은 해놓고 나서 조금 변형을 해볼게.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용되는 성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로그 뭐 A의 B. 그런데 아까처럼 밑부분에 B가 필요하다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A라는 밑도 필요 없고 B라는 밑도 필요 없고 다른 밑을 원할 때에는 분수로 만들어서 만약에 M이라는 밑을 원한다. 그럼 로그 M. 그 다음에 로그 M. 그러면 밑은 분모의 진수로 그 다음에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것은 전부 다 밑이 2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시키죠. 그래서 로그 2의 A 밑부분에 분모의 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의 분자의 진수는 진수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도 로그 B의 A도 마찬가지로 짓습니다. 로그 2의 B 그 다음에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불행하게도 분수가 나왔죠.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아, 그래서 결국 답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는 3이라고 3.
그 다음에 통분하면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고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겠죠? 결국 로그 2의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곱셈 공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러면 로그도 마찬가지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두 개 더한 거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개의 곱 여기 나와 있죠? 3. 아, 그래서 3분의 30이 되니까 답은 10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76번, 77번 있는 파트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물론 나는 로그 2의 a를 p라고 치환하고 로그 2의 b를 q라고 치환한다. 그래서 로그를 계속 안 적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3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합시다. 10초 정도 기다려줄게. 필기가 안 된 사람이라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의 인간 기분인데 이거? 아, 진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자, 저번에 이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괄호 1번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괄호 1번은 밑부분에도 지수가 존재하고 진수 부분에도 지수가 존재하면 그 지수를 앞쪽으로 뺄 것이다. 둘 다 뺄 수 있다. 그런데 밑부분의 지수는 분모로, 진수 부분의 지수는 분자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고 나머지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중요한 괄호 2번인데 A라는 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수에 로그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수 부분에 로그 C의 B라는 게 존재한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밑부분에 있는 A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진수 부분의 B 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를 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 C의 A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쪽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자, 선생님 다시 써볼게. A 지수 부분에 로그 A에 B가 있겠대. 그럼 요번에도 똑같은 성질에서 지수의 밑부분에 있는 A랑 진수 부분에 있는 B를 바꿀 수 있겠죠? 바꿔버리면 B 로그 A의 A가 되겠죠? 그럼 지수에 있는 로그는 밑도 A고 진수도 A니까 1이 돼버리죠? 그래서 B의 1제곱 즉 B가 된다는 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B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기에 밑부분에 A가 있대. 그런데 지수 부분에 있는 로그의 밑도 A래. 그러면 얘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B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성질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9로 갑니다. 자, 그래서 78번 바로 볼게. 자, 밑부분의 지수는 2, 진수 부분의 지수는 4. 그래서 앞쪽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4 한 다음에 남는 게 로그 5의 5. 그래서 2분의 4는 2고 로그 5의 5는 1이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다음 요거 하나 더 할게. 여기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 얘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256은 2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지수를 앞쪽으로 빼면은 밑부분의 지수는 분모, 진수 부분의 지수는 분자 하면서 로그 2에 2가 남는군요. 그럼 앞으로는 이거는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8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성질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는 이제 바로 할 수 있잖아, 그치? 밑부분에 7이 왔대. 로그의 밑이 7이래. 그러면 생략하자고. 그래서 답은 남은 숫자인 6 이렇게 만들면 끝. 그런데 83번 같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6과 3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밑이 3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16을 적어야 되는데 얘는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수를 앞쪽으로 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딱 적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수에 있는 4는 생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로그 2의 2는 1 돼버리죠?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 그럼 남는 건 3의 4제곱이니까 81이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밑에 문제를 풀면 되겠네. 한 번 더 볼게. 85번. 요번에도 바꿔볼게. 요번에도 8. 8과 9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밑이 8로 바뀌고 그 다음에 로그 27의 9가 만들어지네. 자, 그럼 얘는 8. 그런데 27과 9의 공통점은 3의 거듭 제곱꼴이구나. 그래서 로그 27은 3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수를 앞쪽으로 빼면 3분의 2가 될 것이면서 얘가 없어진다. 그러면 로그 3의 3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1이니까 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럼 8의 3분의 2제곱입니다. 그런데 8은 2의 세제곱이고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하시오? 3분의 2제곱을 하는 뜻이네. 자, 밑이 양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 두 개를 곱하죠.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 되면서 결국 4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오른쪽은 복잡한 연산을 하는 부분 하나씩 건너뛰면서 또 한번 해보지. 86번 쪽으로 갈게. 86번. 요것도 한 페이지 끝나고 또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자, 86번 볼게. 자, 86번을 푸는 요령은 다 똑같아. 9든 3이든 81이든 3이든 전부 다 3의 거듭 제곱꼴이구나. 그래서 로그 3의 제곱, 3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의 4제곱, 3의 1제곱. 그러면 이제 전부 다 3333 만들어졌으니까 지수를 앞쪽으로 뺀 놈만 남는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지수를 앞쪽으로 빼면 2분의 1 하고 로그 3의 3, 1 돼버리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4와 1을 또 앞쪽으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1 로그 3의 3, 그러면 또 1. 그러면 통분하면 얘는 4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겠군요.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88번 쪽 가볼게. 속도가 빠르면 채팅을 해. 빠르다고. 자, 88번 가봅시다. 잠깐만. 자, 88번에서는 조금 신경 쓸 부분은 이 부분이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 얘는 로그 2의 제곱이야? 3의 1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로그 2의 3. 요번엔 안 없어지네, 그치? 자, 그런데 얘와 2분의 1 로그 2의 3과 그 다음에 로그 2의 3을 더해주면 결국 2분의 3 로그 2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3의 2는 어떻게 할 수 없네, 그지? 그럼 로그 3의 2가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은 얘는 로그 27은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 요 3, 1을 또 지수 앞쪽으로 빼죠. 그러면 3분의 1 하면서 로그
3의 2로 변형을 시킬 수 있구나.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3분의 1 로그 3의 2와 그냥 로그 3의 2를 더하면 여기는 3분의 4 로그 3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게. 2분의 3과 4분의 3 이거 두 개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요놈과 요놈이 나오는데 너희가 앞쪽에서 밑변환 공식을 배웠을까? 약분되는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곱셈이 저번에 곱셈 나왔을 때 하긴 했네.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볼게. 밑을 5로 만들면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5의 2, 그 다음에 로그 5의 3,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됐어.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얘를 또 로그 5, 밑을 5로 만들게. 로그 5의 3 분의 로그 5의 2. 그러면 결국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입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그런데 앞으로 요거는 좀 잘 기억합니다. 로그 A의 B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만약에 B의 A 이런 꼴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걸 분수로 생각해서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라고 생각해서 B 약분되고 A 약분돼서 결국 1이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를 이렇게 4개나 쓰니 어차피 약분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객관식들은 좀 빨리 풀 수 있겠어. 물론 서술형은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공식 잘 적었죠? 자, 다음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90번. 자, 둘 다 2네, 그지? 그러면 밑이 2가 하나 존재했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마이너스로 연결됐으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이죠. 25 나누기 5 하면은 얘는 5가 되겠죠? 자, 여기 밑과 밑이 똑같으면 우리는 얘가 뭐 된다고 했죠? 1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 답은 5. 잠깐만. 자, 그러면 90페이지까지는 끝이 났네. 아니, 31페이지까지 끝났죠? 31페이지에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제 AM 자체는 간단한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로그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없어. 너무 쉬운 교재라서 그냥 기본 성질들 정도는 일단 좀 익혀두고 다음에 또 한 단계 높은 교재로 하겠죠. 그래서 성질들을 외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워지니까 너무 공식을 외우는데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겠죠? 자, 혹시 질문 없습니까? 10초 정도 시간을 줄게. 질문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시고. 자, 없으면 이제 좀 중요한 말이 나왔구나. 상용 로그. 자,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갈게. 자, 상용 로그란 무엇이냐? 자, 얘는 상이라는 것은 항상이야, 항상. 용이라는 것은 사용한다. 우리가 앞으로 항상 사용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10을 밑으로 하는, 결국 우리는 로그의 10의 어떤 n이라는 게 이렇게 되겠대. 진수 부분에 n이 왔대. 그런데 앞으로 10이 미친 로그는, 밑부분이 10인 로그는 너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할 것이다? 밑을 10을 생략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10 적기 귀찮아. 너무 많이 쓸 거니까. 그래서 로그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부분에 숫자가 없다라는 것은 밑부분의 숫자는 1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용 로그의 값으로 갈게. 상용 로그의 값. 아이고, 잠깐만. 자, 상용 로그의 값.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10이 밑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3을 앞쪽으로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빼면서 없어졌죠? 로그 10에 10이니까 1 되면서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앞으로 공식화할 것은 만약에 로그를 봤는데 로그 밑부분이 없어. 그런데 10에 몇 제곱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그냥 그 지수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죠, 100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로그 1000만분의 1이라는 것은 0.0001이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4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거 되려나 모르겠다. 지수에서 한번 배웠죠, 이거? 우리는 m 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밑은 a야. 루트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을 무조건 분모로 그래서 n분의 n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써놓고 10의 3분의 7제곱 그래서 얘는 지수가 3분의 7이니까 답은 3분의 7. 자, 그런데 96번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갑니다. 자, 로그. 자, 1000이라는 것은 일단 10의 세제곱입니다. 곱하기 루트 10이라는 것은 어떤 게 생략돼 있다? 제곱근 2가 생략돼 있죠? 여기에는 1이 생략돼 있고 그럼 여기는 10의 2분의 1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는 로그 다시 한번 써놓고 10에 곱하기로 연결되면 지수끼리의 합이죠. 그래서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3분의 7 되겠군요. 그래서 지수가 3분의 7이니까 2분의 7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2분의 7이니까 답은 2분의 7 이런 정도. 됐죠? 자, 32페이지 상용 로그에 대한 계산들 기본적인 거 처음이니까 조금 더 많은 걸 계산했고 자 이제 100번 하나 정도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자 100번 문제로 갑니다. 100번 자 일단은 우리는 좀 정리를 하고 갈까? 로그 자 얘는 루트 10의 세제곱이죠. 1000은 그럼 여기가 제곱근 2가 생략돼 있다. 한번 딱 적어놓고 마이너스 로그 얘는 여기 10의 1제곱이 생략돼 있죠? 그러면 세제곱근 10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도 로그 물론 머릿속에서 이게 다 되겠지만 100분의 1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다 밑부분이 밑 숫자가 10인 상용 로그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로그 써놓고 진수가 다 10의 거듭제곱꼴입니다. 그럼 10 딱 써놓고 지수 부분 여기는 뭐가 되겠니?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연결되면은 지수끼리의 나눗셈이죠? 진수끼리 나눗셈. 그러면 나누기라고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나누기 이렇게 되면서 10의 몇 제곱? 얘는 지수가 3분의 1제곱 되겠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연결됐으니까 곱하기 하면서 10에 지수가 마이너스 2 얘는 그냥 그대로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로그를 적어 놓으시고 다 10이죠? 10 자, 곱하기로 연결된 것끼리는 더한다. 그래서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고 나눠진 지수는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 지수만 보면은 6분의로 통분해야 되겠죠? 6분의로 통분하면 9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되지? 지수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죠? 자, 로그 10의 10이 1이기 때문에 지수인 마이너스 6분의 5. 얘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상용 로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혹시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 표를 보는 방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상용 로그까지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자, 질문 없습니까? 어려울 텐데, 그래도. 자, 다음 내용으로 내려가 볼게. 자, 뭘 보고 가야 되겠네? 상용 로그 표를 찾는 방법. 자, 너희 제곱근표 찾는 방법하고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중요시 표시할 게 있죠? 자, 상용 로그 표라는 것은 0.01의 간격 딱 밑줄을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다가 적어 놓는다. 진수 부분이 1.0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0.01 간격이니까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99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9.99에서 0.1을 더하면 10 돼 버리죠. 로그의 10은 로그 10의 10이니까 1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9.99까지만 한다는 거. 그러면 모든 진수를 요 안에 있는 부분으로 다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로그에 5.26 나와 있네. 5.26. 자, 그러면 항상 여기에 세로 부분에 있는 것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있는 부분. 그래서 5.2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쪽에 나와 있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야. 셋째 자리가 지금 6이란 숫자죠? 그래서 6을 딱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근표 보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쭉 내려오고 옆으로 갔을 때 크로스되는, 그래서 .7210. 그냥 원래 마지막 넷째 자리에 있는 0은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넷째 자리까지도 표현되어 있는, 넷째 자리가 한댔을까? 그래서 결국 얼마일 것이다? 0.7210이다 라고 여기에 표현이 쭉 돼 있죠. 자, 다행히 1.00부터 9.99 안에 있는 진수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그 81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에 있는 변형을 통해서 어떤 걸로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꼴을 표현해서 우리는 변형을 시켜줘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상용 로그표는 책 제일 뒤에 부분 보면은 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상에는 다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로그의 3.26이라는 게 표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0.5132가 되었다라고 됐네, 그치? 그런데 1.00에서 9.99까지만 필요한데 32.6이라는 것은 9.99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2.6이라는 것을 일단 3.26 곱하기 소점 한 자리가 왼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1제곱을 곱해주면 3.26 곱하기 10 하면 32.6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진수가 곱하기로 연결됐으니까 로그 3.26 플러스 로그의 10으로 분리시켜 주겠죠? 그러면 로그 3.26은 위에 주어져 있듯이 0.5132라고 해놓고 로그 10은 이제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1.51
1, 3, 2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적어놓고 갈까? 잘 봐. 얘는 1.513 딱 적어놔. 뭐 비교할 게 있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자 3260이라는 것은 로그에 천천히 일단 무조건 우리는 3.26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동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세제곱을 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식을 한번 더 적을게. 로그 3.26 플러스 로그 10의 세제곱. 자, 그럼 로그 3.26은 똑같이 0.5132. 그 다음에 로그 10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3. 그래서 결국 여기는 얼마? 3.5132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됐죠? 자, 세 개를 비교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한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 반복할게. 자, 첫 번째 세 개를 한꺼번에 적을게. 로그, 너희는 안 적어도 돼. 3.26이라는 것은 0.5132.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했던 로그 32.6이라는 것은 1.5132.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했던 로그의 3260이라는 것은 3.5132라고 되어 있죠. 자, 규칙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규칙이니까 잘 들어야 돼. 물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야. 자, 점 소수점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0,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게 정수 부분이야. 정수 부분. 자, 그 다음에 소수점 위쪽에, 소수점 왼쪽에 자릿수. 여기는 소수점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릿수를 볼게. 소수점 왼쪽의 자릿수가 하나고, 얘는 두 개고, 얘는 네 개야. 잘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정수 부분 숫자 0에서 얼마를 더하면 1을 더하면 1이 나오고, 정수 부분 1에서 1을 더하면 두 자리, 정수 부분 3에서 1을 더하면 네 자리. 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정수 부분 플러스 1 한 것이 소수점 왼쪽에 나오는 자릿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굉장히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가는 요 내용이 하나 나왔으니까 별표를 치고 요거는 하나 적어 놓도록 할게. 뒤쪽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해줄게. 익숙해지라고 미리 한번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얘만 잘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아, 여기가 문제인데, 얘는 로그의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지? 3.26 곱하기. 그러면 0.326이 되려면 왼쪽으로 한 칸이 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한 줄을 줄일게. 로그 3.26. 그래서 0.5132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0.4868 요런 숫자로 나옵니다. 요거 잘 생각을 해줘야 돼. 한 번 더 가볼게. 자, 얘는 로그에 일단 3.26을 써놔. 그러면 여기에 3.26이 있었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왼쪽으로 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3.16, 0.513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요번에는 괄호를 뺄게. 그러면 얘를 또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4862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쪽에서는 정수 부분이 뭐였니? 정수 부분이 자연수였습니다. 정수 부분이 0 이상의 정수였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1 한 것이 소수점 왼쪽의 자릿수였어. 그런데 여기서 얘처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자, 정수 부분이 잠깐만 68이죠. 68. 고마워. 68 잘못됐네. 땡큐. 정수 부분이 음수인 경우. 여기에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3이죠. 자, 음수인 경우에는 우리는 3, 2, 6이 배열될 건데 소수점 아래 그 음수의 절대값 번째부터 자, 여기도 별표를 쳐놓고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적어놓고 쌤이 설명을 딱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가 이제 지금 상용로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거 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왔을 때부터 너무 어렵거든?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26이란 숫자가 배열될 건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326이 배열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부터 326이 배열될 것이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역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판단하는 문제가 너무 많으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 자, 옆에 걸 만약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정수 부분 플러스 1 한 것이 이쪽에 닿게 자릿수였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줄게. 자, 소수점 왼쪽의 자릿수가 지금 2야. 그러면 정수 부분 플러스 1에서 2 나오려면 얘는 무조건 얼마? 1점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2.25에 대해서 봐야 되죠? 2.25에서 대해서 보면 요거 소수 부분은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3, 5, 2, 2. 그런데 이게 외워지기까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을 두 번째로 또 한 번 더 할게. 얘는 로그, 물론 소수점 여기 있으면 세 자리니까 세 자리면 정수 부분이 뭐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가볼게. 2.32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로그 2.32 3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10의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결국 정수 부분이 2인 거 확인했죠? 그러면 우리는 확인할 거 2.3 2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적을 답은 정수 부분이 2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3, 6, 5, 5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수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하나 밑에 거 2.23 먼저 쳐놓고 갈게. 자, 2.23은 여기 있네, 그지? 2.23
0.3483이야. 0.3483 로그의 2.23 위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숫자로 나타낼 때 이제 또 해야 되겠죠? 얘는 해놓고 로그 2.23 곱하기 여기 소수점 있다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네 개 옮겨주네, 그치? 그럼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요거는 로그 2.23, 0.3483. 그 다음에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확인 작업을 먼저 갈 것은 이렇게 음수가 따로,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0. 얼마로 플러스로 나왔을 때 요 마이너스 4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부터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이대로만 적으면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해서 답을 적어야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6517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여기까지 계산을 정확히 해줘야지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군요. 자, 물론 다음 페이지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는 32페이지 정도까지 33페이지 33 지금 한 거. 그래서 수원은 33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33까지 숙제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서 빨리 푸는 요령을 계속 연습을 해줄 테니까 상용록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나겠네. 자, 고생들 했고 1품 51, 그 다음에 수원 만렙 AM 33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 연결을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들 나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연이 왜 안 나가? 태연아.